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원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여러 의혹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이슈파는 빠르게 돌아가는 정치 현황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청문회 등 여러 내용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12구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참사수습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이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사실상 이행을 거부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그간의 과정과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지금 청문회를 합의한 것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민들에게 뭔가 좀 희망을 주는 소식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다시 저희들이 보기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을 지금 내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그래서 이거 하루빨리 이런 것보다는 신속하게 좀 국정조사, 청문회 등이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심정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네. 또 국민의힘 윤재호 원내대표가 여당이 선관위 국정조사를 감사원의 감사 이후에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또 후쿠시마 청문회도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검증이 나오면 하자고 하는데 이게 그 총선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겠다는 포석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돼서 IAEA의 검증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하자라는 말은요. 네, 저희들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왜냐면은 지금 IAEA 보고서가 나오면은 바로 일본은 방류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청문회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일본에서는 그 방류를 위한 여러 가지 사전 조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더 신속한 국정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IAEA의 검증 보고서를 보고하자라는 것은 좀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선관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나서 하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차피 지금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부분적으로라도 받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더 늦출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네, 하루빨리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이 실시되는 것이 오히려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또 여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중차대한 시점에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해 청문회가 시급한데 향후 어떻게 논의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방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IAEA 보고서가 나오고 나면 이게 바로 방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경우에 지금 뭐 그 방류하는 터널에 해수를 유입한다든지 또 방류를 하기 위한 시설들이 잘 가동하는지 시운전을 해본다든지 이런 조치들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시간을 더 낭비하고 허비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된다면 진짜 나중에 가서는 아무 필요 없는 그 청문회를 하게 되는 것이라서 빨리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특히 IAEA의 경우에 지금까지 4번 정도 중간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 가지고 그런 것들까지도 토대로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뭐 IAEA의 뭐 최종 보고서 나와야 뭐 한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고 오히려 그냥 IAEA 또는 일본의 입장에 그 손을 들어주는 그런 청문회가 되기 쉽기 때문에 하여튼 빨리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네, 그렇게 시간을 끌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의원님은 네.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수습단장을 맡고 계신데요.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병보사고로 풀려났는데 네. 용산구청으로 바로 출근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태원 참사가 안타까웠던 것이 이미 그날 초저녁부터 신고가 빗발쳤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예, 용산구청장의 출근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그 지금 뭐 보석의 사유가 공황장애 불안장애였어요. 네,
이제 굉장히 이제 견디지 못할 상황이라고 해서 이제 보석이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보도를 제가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날 출근을 새벽에 그것도 시도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게 좀 궁금했고 네. 그러면서 저는 아니 혹시나입니다. 이건 혹시나 뭐 이태원 참사 관련된 구청에 어떤 잘못이 있다면 그 관련된 증거가 제일 많을 곳이 구청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렇죠. 뭔가 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계신 곳이 구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저렇게 출근을 서두르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무엇보다도 지금 뭐 보도에는 안 다뤘지만 지금 사실 구속 기간이 좀 만기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더 이상 이제 구속 상태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게 어려울 것 같고 하는 것도 좀 고려가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보석에. 왜 재판이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냐. 수사기관이 구속을 했다는 이유는 신속하게 기소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그리고 읽히죠. 이게 막상 구속이 됐는데 구속기간 만기가 다 다가올 때까지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면 이게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한 건지 아니면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들고요. 네. 쉬 납득이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지금 사고가 난 지 200일이 넘었고 구청장이 구속 상태였는데 다시 구청장이 복귀했다니까 놀랍다고밖에 느낄 수 네. 없는데요. 네. 유가족들은 책임의 당사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보석에 아무래도 좀 격앙된 분위기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실제로 제가 오늘도 이제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계시는 유가족분들 텐트 방문해서 말씀 좀 들었는데 네. 납득을 못 하시죠,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용산구청장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조금만 더 잘을 했다면 그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낳은 참사를 이제 야기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이 안 되면서 고속으로 나오게 되고 하는 상황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네. 당연히 일반적 국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또 이제 행안부와 감사원 등 5개 부처가 이태원 특별법 발의안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네. 글의 요지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국정조사도 임했고 그래서 소모적이다 뭐 이런 취지의 의견들인데요. 이런 네. 점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뭐 다른 매체하고 인터뷰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국정조사가 있었다. 아시다시피 국정조사할 때 경찰이 국정조사하는 국회에 보고했던 내용과 다른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예를 네, 들어서 첫 번째 112 신고에 대한 조치가 허위로 작성됐다라는 의혹이 새로 나온 거예요. 네, 그럼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서 국정조사 이루어진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읽힐 수 있죠. 그럼 이제 국정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종복된다라고 얘기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수사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기소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무슨 수사가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이미 이제 구속해서 기소한 경우도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다 지금 보석으로 나왔거나 나오려고 하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뭐 진상 규명을 한다든지 좀 피해자 지원을 한다든지 이럴 필요성이 매우 커진 거죠. 예. 네. 의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김강호 서울청장 같은 경우엔 기소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왜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왜 네, 그런 것 맞습니다. 같습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KBS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뭐 대검 쪽에서 이제 뭐 김강호 서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라든지 또는 기소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 의견을 계속 내고 있어서 그렇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혹시나 이제 서울청장이 이제 기소되거나 구속이 되면 그 윗선으로 또 수사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예, 혐의가 그렇죠. 있는지 없는지라도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부담스럽게 여긴 것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을 좀 가지고 있죠. 예. 야, 그렇군요. 예. 네. 2610번을 쓰신 애청자님께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으로 풀려난 소식을 듣고 정말 어처구니 없었는데 바로 용산구청을 출근한 것을 보고 더더욱 놀라웠습니다. 사고 네. 당시 이렇게 빠르게 출근했다면 참사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따끔한 지적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이 답답한 상황인데요. 또 감사원이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 10개월간 감사한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다른 매체에서 역시 이제 인터뷰 등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미 감사위원 회의 최고 의결 기구라고 할 수 있죠. 감사원 내에. 네, 거기서 불문으로 결정이 된 사안들이에요. 여기서 불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거나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네, 그죠? 그럼 문제가 안 되거나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라고 결정된 사항을 왜 감사 보고서에 담느냐 이거죠. 이런 네. 전례도 없었고 그 네. 이유도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한간의 보도에 따르면 이게 사무총장의 뜻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보도들에 따르면은 일부 예, 보도들에 따르면 네, 그렇죠. 이건 저희가 봤을 때 월권인 거죠. 감사위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까지도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자꾸 일어나고 있어서 이게 좀 당황스럽고 특히 오늘 봤더니 이제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입장을 좀 낸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출퇴근 시간 관련된 부분인데 네, 본인이 이제 감사원에 가서 소명을 다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런 부분이 본인의 소명과는 전혀 다르게 실제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자료에 반하는 내용으로 기재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럼 네, 이거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지금이라도 좀 바로잡힐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이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 무혐의 불문 경정을 한 데 대한 언론 보도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또 감사원이 허위성 자료나 말장난으로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는데요. 네. 의혹들에 대해 불문으로 하기로 했다라는 말, 이건 어떤 맥락의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문이라는 거는 이제 문제를 삼지 않거나 삼을 수 없거나 또는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감사원 보고서에는 실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전례도 없었고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예. 네.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문제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당내 현안으로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논의됐습니까? 우선은 뭐 주요 주제가 그 전에 이제 의원총회에서 좀 문제가 제기됐었던 상임위원장을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예. 네. 아, 그렇군요. 또 이제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 이후 당내에서도 조금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제가 이제 다른 매체하고 인터뷰하면서 좀 말씀드렸는데 워낙 지금 좀 의원들 간의 대화가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제 뭐 거리를 좀 둔다거나 또는 뭐 하여튼 편하게 대화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오늘 의총에서도 사실 이런 분위기에 대한 걱정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좀 네. 화합하고 단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좀 말들을 많이 했고요. 오늘 의총을 계기로 조금 달라진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리라 기대하고 있고 또 좀 적극적으로 중간지대 역할을 할 의원들이 나서서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이제 혁신위원장 자리도 시급히 수습을 돼야지 이제 혁신위가 제 역할을 해야 할 텐데요. 혹시 지금 이름 오르내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뭐 언론 보도 보니까 그 외부 인사 3분 정도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이 맞는지는 저로서는 잘 모르지만요. 예. 네. 아, 그렇군요. 또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들과 관련해서 그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야 이게 수습이 될 거다라는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비명계 일부의 주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그런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한두 분의 의원님들이 이제 인터뷰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의총에서도 이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화합하고 단결할 필요도 또 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사실 이제 뭔가 바로바로 직자적으로 이렇게 외부에 좀 대응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하기보다는 당내 대화를 좀 먼저 해보고 좀 하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좀 이제 차분하게 여러 가지 어떤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좀 내부적으로 대화하는 그런 계기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어딜 가나 소통이 가장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네네. 네. 의원님, 끝으로 우리 사회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삼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최근에 뭐 정말 그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 계신 텐트에 가서 이제 말씀을 쭉 이제 들었는데 참 정치가 이분들 포함한 많은 분들에게 좀 뭔가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답답함을 저도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각자의 이익을 따지기보다는 조금 희망을 드리는 그런 정치가 좀 필요하겠고 그런 방향에서 열심히 좀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의원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